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 청문회처럼 진행이 될 국감, 진행이 될 국감은 내일도 또 한 번 열립니다. 그런데 야당이 벼르고 별렀지만 한방은커녕 헛방만 있었다는 평가도 꽤 많은데요. 그럼에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고 또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했는지가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진 어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이재명 지사의 발언부터 먼저 어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저 얘기 야당에서 오늘 공세가 시작됐는데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투자하고 민간이 투자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수익을 거두면 그걸 나라에서 일부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런데 이거를 일부 직원의 삭제가 아니라 직원의 추가 견의를 안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이재명 지사 어제 이 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3월 달에 일단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5월 달에 이제 저 조항 자체가 이제 삭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업자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초과이익 그 환수 제도를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동시대에 진행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단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왜 살펴보냐면 왜 그럼 대장동만 이게 안 들어갔느냐라는 문제일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요. 그렇죠. 왜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왜 대장동만 안 들어갔냐? 둘째.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분당과 판교 지역의 부동산 경기 상황을 보면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던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이 없었지만 분당과 판교는 워낙 이제 그 부동산으로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상승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충분히 초과 이익들에 대해서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처음에 개항할 때부터 초과이익 조항을 환수하지 않았는지, 더군다나 또 이 직원들이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데 왜 거부를 했는지, 왜 거부했냐면 처음에 자기가 지침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의 초기 지침은 민간에게 이득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뭐 감사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상황 변화가 생기면 조항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이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본인이 확인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배반해서 이걸 왜 안 넣는가? 이거는 이제 배임 혐의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야당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정미영 의원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스스로 배임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왜 배임인지를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성남시에게 손해를 가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예.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있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몰빵으로 돈을 벌 거의 도둑질하듯이 지금 돈을 가져갔잖아요. 수천억 대를. 뭐 몰빵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두 다 가져간다. 네, 예.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저게 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결국에는 드러났어요. 일단 하나는 알고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다만 뭐냐면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굳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삭제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해버리는 순간 그냥 배임에
고의가 완성이 돼버려요. 아하.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버려요. 이거는 제가 그냥 법조인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 직원들이 본인에게 건의를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본인의 생각 결정대로 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교묘하게 마치 성남시의 지침은 자기하고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정책의 실패는 배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머리를 엄청 굴리면서 이거는 정책의 실패였을 뿐이다라고 나중에 가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은 그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분이 알고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는 완성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 변호사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정 의원님 말씀대로 배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삭제가 아닌 조항 추가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받아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배임 혐의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예. 사실은 이 말의 취지는 지금 잘못 이해하신데 예. 공모지침서가 이미 나갔어요. 거기서 최대한 4,600억에 달하는 이익을 확보한다. 예. 나머지는 민간에 준다는 게 이미 공모지침서 나갔고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도 그렇게 나갔죠. 네. 그거에 따라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때 협약 체결할 때 그걸 다시 놓자. 초과이익 나왔을 때 그러면 당연히 민간에서는 손해 났을 때 손해도 넣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오징어 게임이 9회였거든요. 제작비가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건 확정적으로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근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다 먹는 겁니다. 오징어 러닝 게임이 개런티가 없어요. 생각보다 더 흥행을 했을 때 그렇죠. 수익을 러닝 개런티가 없어요. 한마디로. 예. 그러면 제작사와 넷플릭스는 계약을 한 거예요. 이미. 어떻게 했냐. 예. 무조건 200억 제작비를 준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 10% 정도 더 준다예요. 근데 나머지 지금 조단위 이익이 났거든요. 나머지 넷플릭스가 다 먹는다. 그렇게 이미 계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주인공이 와서 아니다. 나는 러닝 개런티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제작사가 뭐라 해야 되죠? 잠시만요. 좀 예. 같은 경우에 제작사는 아니요. 왜냐면 여기 들어보세요. 제작사는 아니요. 제가 말씀 성남시고 끝낸다는 게 이게 예. 아니라 저도 진동을 따라하기 좀 어려워서 좀 네네. 더 쉽게 차분히 그러니까 러닝 게런티라고 하면 배우가 이 작품이 더 잘 되니까 잘 된 그렇죠. 만큼 나한테 돈을 더 달라. 그렇죠. 뭐 이 말인데 예,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더 그렇죠. 해주세요. 예. 제작사하고 이미 이제 넷플릭스는 계약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제작사와 그 제작사에 소속한 사람들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제작사하고 넷플릭스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제작사가 이미 받는 돈이 확정된 금액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회당 얼마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수익 받으면 그걸 10% 달라고 할 거야.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작사는 성남시고 넷플릭스는 민간 사업자예요. 지금 말씀드린 직원 같은 경우에 넣자라는 그 얘기는 한 배우랑 같은 입장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사업자를 공모하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처럼 저걸 삭제하자 아니면 저 제안을 안 받으겠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제작사가 배임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는 확정적으로 제작비만 받고 앞으로 수익이 나는 거는 넷플릭스가 가져라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제작사가 배임이 되면 이재명 시장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도 전 어려워서 잠시만요.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면 현대의원님께 잠시 뒤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비율을 통해서 언뜻 이해가 됐다가도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시점마다 좀 계약이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조항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이 지사의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 말인 겁니까? 네, 일단은 적어도 이재명 지사한테는 배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고깃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깃집을 하려고 동업자를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동업자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약정하는 걸 겁니다. 그렇겠죠. 그 약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 고깃집에서 이익이 나는 거를 반반, 수익도 손실도 반반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의 장점은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초과 이익이 나왔을 때도 그것도 나눠갈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단점은 만약에 고깃집이 망하거나 장사가 안 됐을 때는 그 손실도 저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거 됐고 동업자 나에게 그냥 월 500씩 그냥 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정을 맺어서 월 500은 무조건 고깃집에서 제가 갖고 오고 나머지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그 동업자가 알아서 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약정을 동업자하고 해놓고
밤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고깃집이 대박이 나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내가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동업자한테 가서 안 되겠다, 초과 이익을 나눠달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 동업자는 당연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월 500씩은 못 주겠다, 그걸 깎자, 또는 손실 약정을 너도 손실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성남시는 그때 그 대장동 그 개발 당시에 손실을 떠안아서 이 손실 약정, 즉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는 약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5,500억이라는 이익을 먼저 환수해서 나중에 이 민간 사업자가 손실이 나든지 말든지 그것보다는 예. 공공이익을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건 판단을 2015년에 내린 거고 예. 그것을 2021년도의 기준으로,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한 기준으로 지금에 와서 배임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 2015년의 기준으로, 그 행위 시의 기준으로 배임의 고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는 5,500억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예. 그 전에 미래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예. 이익의 배율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좀 더 쉽게 저희도 이 실체 좀 다가가기 위해서 관련해서 영상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위례에서도 있었고 나중에 의왕시에서도 있잖아요. 요거를 유동규가 그것만 삭제했어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지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거는 누구와 연락을 했던 것인가? 원 전 지사 저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오늘 경실련이 대장동 토지를 이렇게 매각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식으로 개발했다면 4조 5천억 원이 공공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에 돌아간 거에 한 25배 됐는데, 그러니까 뭐 배임이든 이걸 떠나서 경실련 얘기는 대장동 사업이 실패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그렇다면 왜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왜 대장동만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을까? 자, 그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초과이익 수를 다 안 한다면,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득이 날지 얼뜻 실패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분당 판교는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하면 충분히 이득이 날 수 있다는 것들을 다 일반 은행들이나 뭐 다들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개 컨소시엄이 경쟁적으로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일부 컨소시엄은 나는 저 터널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제안들도 다 했습니다. 자, 그런 호조건 속에서 예.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21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셨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이미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판교 분당은 더 다른 지역보다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이 보면 지금 경실련의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러면 이 화천대유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 초과이익 환수도 안 하고 더군다나 분양권까지 줬어요. 5개 지역에 대한 분양권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위례 신도시 사업을 해보니까 이 분양권에서 이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양권을 갖다가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분양권만 지금 벌써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이 한 4천억이 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자꾸 고정수익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허가권은 뭡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맡겨준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권한이죠. 자, 그래서 이거 1,800억 원 얻어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왜 화천대유에게 분양권도 주고 초과이익도 다 가져가게 하고 왜 이런 유리한 계약을 했나는 거예요. 아무리 2015년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서도 너무나 불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리한 이런 계약을 한 것 자체가 지금 경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했더라면 실제 성남시에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손해를 안게 줬다. 바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회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면 반박을, 이재명 지사가 배임이든 아니든 잠시 접어두더라도 경실련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군 일의 최대 환수 사업,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환수한 사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실련 계산을 봤는데요. 예. 아파트 한 채당 뭐 2억 5천만 원 남고 예. 이거 계산했더라고요. 평당 얼마의 토지대 계산했는데 그건 일체 다른 비용을 전부 뺀 거고, 지금 얘기하는 1,830억은 현금으로 환수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다른데 예. 뭐 공원 선경을 이런 건 뺀 거고요. 우리 일례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LCT 예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LTC는 민간이 한 거거든요. 원래 거기가 콘도 있던 거고 부산 도시공사에서 원래 갖고 있던 땅인데 민간에 줘서 조단이 남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1,000억을 그 기반시설 만드는데
공공기관에서 냈어요. 수익한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꾸 위례 신도시 얘기하는데 위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남는 수익 5대 5였어요. 확정이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억 남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800억, 300억까지 500억, 300억 줄어가지고 300억에서 반 나눈 거예요. 예. 확정이익이 없던 거죠. 그거랑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확정이익을 정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예상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집 안 사람, 안 산 사람, 분당 판결 가서 집 안 산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다 샀어야죠. 다 알겠습니다. 오를지 아니까. 예. 들어보시죠. 예. 사실은 그때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현재. 사실 2016년, 17년 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래프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 여기 보면은요, 그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해진 그 용적률보다 용적률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임대 아파트 비율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턱없이 25%에서 6%로 낮춰줘요. 그 다음에 그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만 얘기를 드려도 뭐냐면 민간이 개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아예 몰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 이익이 날 거라는 건 뻔히 이것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임의 고의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직접 뜨거운 만큼 이재명 지사가 정말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아닌지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도 여기 스튜디오 못지않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